안녕하세요.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입니다. 벌써 20년도 이 반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월부터 6월까지가 벌써 지나갔고요. 7월이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7월이면 여름이다 보니까 살짝 덥기도 하고, 저희 부동산 시장에서도 살짝 비수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중개업 이제 거의 한 17년 차 하지만 7월, 8월 정도는 이제 다들 휴가도 가시고 이제 뭐 다른 가정사들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시간이 조금 비수기였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작년에 7, 8월은 그래도 굉장히 조금 움직임이 좀 많았던 시장이었고요. 올해 7, 8월은 어떨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1월부터 6월달 저한테는 많은 큰 변화가 있었던 거 아시죠? 제가 세종시 세롬동에 있는 새뜸마을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이제 제가 중심 상업용지 쪽으로 나와서 상가와 같이 중개업을 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잡아서 여기 나성동으로 이사 온 지 지금 거의 한 3개월이 됐습니다. 이 3개월이 돼가면서 저한테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여기 세종시 시장도 이제 조금씩의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우선은 제가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1월부터 6월 달까지 1월부터 6개월 동안 1월부터 6개월 2020년도 상반기에 과연 세종시 아파트 중에 어느 아파트가 인기단지였고 어느 아파트가 좀 거래가 좀 많았고 어느 아파트가 조금 이랬을까 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한번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1월부터 6월 달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매매 금액이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고요. 1월부터 6월달 6월 30일이 지난 지금의 시작에서 봤을 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거래가 된 건수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1월 달에는 총 거의 예정구역 내에만 총 거의 한 1000건에 다다르는 950건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 건수가 1월달 한 달만 950건이 거래가 됐고요. 2월 달에는요, 만만치 않아요. 858건이 거래가 됐고, 3월은 비수기였고,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거래율이 뚝 떨어졌었어요. 3, 4월 달 동안은 뭐 241건, 180건,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363건 시작을 해서 6월 달에 지금 다시 회복세를 들어가고 있다는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6월 달에는 560건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 그 짧은 6개월의 과정이기는 하지만 6개월 동안에 이제 1월 달, 2월 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가 가장 11월, 12월, 1월, 2월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가장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 때 이제 거래됐던 물건들, 그 다음에 3월, 4월 달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1, 2월, 3월 달까지는 저희들도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 했었고 거래도 많이 안 됐고 또 손님들한테 오셔서 집 구경하세요 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조금 시국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4월 달까지는 조금 그랬고 5월, 6월 달 들어서 다시 지금 세종시는 거래율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6월 달에 6.17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대전과 청주가 묶이면서 과연 어떠한 시장으로 변화가 될지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했는데 요즘은 지금 대전, 청주 계신 분들의 상담일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임을 잡아야 될지 지금 많이 멘붕들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갖고 계신 본인의 영향력과 본인의 능력, 본인의 입지, 본인의 재산 능력까지 계산을 하셔서 꼼꼼히 따져보시면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천안, 그 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대전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세종으로 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과연 세종에 있어야 될지 청주에 아니면 대전에 메인 단지로 들어가야 될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안정화가 될 거고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끝에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도 하시고 교육도 받아보시고 공부도 하셔서 좋은 노선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선을 잡으시다가 힘드셔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사무실 방문하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듯이 1월, 2월 달에 이제 1월 달은 11월, 12월 이제 그 시기쯤에 조금 많이 움직임이 있었던 시장이었고 지금 3,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주춤하다가 5,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건수가 가장 늘어났던 걸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 최고 1위인 세종시 매매 금액이 상향이 된 전국 최고 1위인 세종시 부분도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세종의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올 상반기 동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게 과연 차후에 나중에 조금 차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 대책이 발표되기 전 요즘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면 청주에 계신 분들은요. 부산 지역을 비추어서 지금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고 났다가 다시 풀린 현상이 생겼고 지금 청주에 있는 분들이 많은 청원서를 지금 내놓은 상태고 하면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 해지 여부를 지금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 해지가 되는 영향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를 미리 연습을 하고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세종시도 이제 2020년도 상반기에 중요한 6.17 대책이 터짐으로 인해서 시장 변화가 아직은 6월달까지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부동산이 묶임으로 인해서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같이 움직임이 있는지도 한번 조금 변화가 되는 게 눈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올 하반기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와 지표가 잡힐 것 같습니다. 2020년도 6월달까지 1월부터 6월달까지 과연 어느 동에 어떠한 단지가 매매가 많이 됐을까? 이제 한번 그걸 안내를 해드린데 제가 이 단지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래도요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거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500세대와 1000세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보시고 그렇게 공급 물량이 조금 많았다 보니까 매매 물량도 좀 많았고 그러면서 거래율은 거래 금액, 거래 건수는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 보시고 이게 꼭 인기단지라는 그런 개념으로는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보실 때 공급 물량이 좀 많았던 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 건수가 조금 많았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지금 고운동 일대로 가시게 되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던 단지는요. 아무래도 가락마을 10단지와 가락마을 8단지였습니다. 가락마을 10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가 굉장히 컸고요. 그러면서 그 공급 물량도 좀 많았고 소형 평수 단지 위주로 거래가 좀 많이 됐다는 것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25평형 아파트라든가 33평형 아파트가 많은 단지 그런 단지들이 거래가 좀 많았고요. 1월 달, 2월 달에 지금 거의 200건 넘게 1월 달도 238건, 2월 달도 거의 243건 중에 거래가 된 아파트 중에 거의 1월 달에 가락마을 8단지가 지금 1등을 이제 8단지가 1번 국도 라인에 있어서 수요가 좀 많았고 매매 단가가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거래 건수가 거의 36건, 그 다음에 가락마을 10단지가 2월 달에는 40건 해가지고서 3월 달에도 가락마을 10단지가 거의 얼마 없었어요. 총 42건 중에 8건, 그 다음에 4월 달까지는 세종시 전체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었잖아요. 8단지가 조금 거래가 많이 총 40건 중에 6건, 그 다음에 10단지가 또 이제 5월 달부터 6월 달부터 이렇게 지금 차츰 거래 건수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7월,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는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냐면 거래 건수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매매를 해야 되고 시기가 어느 정도 맞춰서 거래를 원했던 분들은 거래가 다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9월, 7월, 8월, 9월, 10월 달에는 어떠한 현상이 생길 것 같냐면 거래 금액은 좀 높아질 것 같고요.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동의 매매 물건 건수가 몇 건 안 돼요.
그 얼마 안 되는 건수로 인해서 거래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 거는 눈에 보이지만 거래 가격은 상향이 될 것 같은 시장이 앞으로 7, 8, 9, 10월 달에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아름동 1-2 생활권 아름동 또한 거래 건수가 고운동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시장이고요.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 다정동, 세롬동에서 많은 오늘은 1생활권 쪽 위주로 해서 아름동 같은 경우도 1월 달에는 범지기 10단지가 현재는 가장 많은 거래율이 좀 높았습니다. 총 아름동이 177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범지기 10단지가 55건, 거의 지금 3분의 1 정도 이상이 거래가 된 거죠. 아무래도 세대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10단지와 11단지를 이렇게 견주면서 아파트 거래율이 좀 많았던 게 아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똑같이 1, 2월 달에는 아름동도 거래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가 3, 4월 달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5, 6월 달에 또 상향이 된 건수 이렇게 시장이 됐고요. 1-3 생활권 빠방 종촌동입니다. 와, 종촌동은 아름동보다 중앙청사 인근으로도 갖추고 있고요. 종촌동 일대가 이제 1생활권 중에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좋았고 아파트 단지가 1, 2, 3생활권 중에는 가장 비싼 아파트잖아요. 그러면서 종촌동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차지한 데가 어딘지 딱 감이 오시죠? 그쵸. 종촌동은 가재마을 4단지. 4단지가 세대수가 1600세대 정도 되고요. 소형평수 5구와 74, 84가 세팅이 되어 있는 단지이기도 하면서 거래 물량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거래 건수가 크고 이렇게 세팅이 돼서 4단지 같은 경우가 종촌동이 1308세대가 거래가 됐다면 4단지가 32건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2월 달에도 85건이 거래가 됐다고 하면 또 32건. 이 2월 달에도 그때는 가락마을 5단지. 가락마을 5단지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건축을 한 현대 엠코 단지고요. 1900세대가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소형평수인 25평 대단지로 구조가 좋고 그 다음에 넓게 25평이야 할 정도로 구조가 굉장히 넓게 빠져있던 엠코 단지예요. 그 단지가 거래율이 아무래도 세대가 크다 보니까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는 뭐 한 30건씩 거래가 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똑같이 종촌동 가재마을 11단지 11단지는 세대가 굉장히 작은데 그래도 거래율이 좀 3월 달에는 탑으로 찍었습니다. 거기는 11단지는 바로 청사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25평과 84단지로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25평 단지가 이제 2, 3월 달에 5단지에서 물량이 많이 이제 없으면서 위에 단지로 계속 올라갔던 현상이었었어요. 그래서 1생활권에는 종청동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계속 기준이 이제 엠코 단지 5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가재마을 5단지 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 매매 물량이 이제 없어서 공급 물량이 초과가 되면서 이제 11단지, 10단지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래율이 이렇게 조금 늘어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아름동, 고운동까지 이렇게 퍼져나갔던 현상이다 보니까 5단지 위에 있는 11단지가 좀 거래율을 3월 달에는 탑으로 차지를 했고요. 또 다같이 시작이 되는 게 4월 달에는 가재마을 4단지 가재마을 4단지가 또 4월 달에 탑을 찍었습니다. 종촌동이 23건 중에 거래가 됐는데 거기에 10건이 가재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5월 달에도 종촌동이 총 46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거기에 또 19건. 그것도 가재마을 4단지.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많이 거래율이 확 높아졌어요. 64건이 거래가 되면서 거기는 가재마을 5단지가 21건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단지마다 느껴지시죠? 여기 단지가 어떻게 이번 달에 거래가 많았을까 느껴지시죠? 그 느껴지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대단지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종촌동을 넘어서 도담동으로 갑니다. 도담동은요. 청사하고 인근에 있고요. BRT 정류장도 가깝고 사실은 지난 하반기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들도 눈에 많이 보였던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도담동에는 현재 가장 많이 거래율이 높았던 단지가 1월 달에는요. 도랫마을 20단지였습니다. 저도 도랫마을 20단지 거래를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도랫마을 20단지 거래가 총 57건 중에요. 많이 거래가 되는 게 13건, 최다
청탁 건수가 13건으로 거래가 좀 됐고요. 2월 달에는 1단지는 홈플러스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웅진건설, 극동건설에서 지은 아파트 1단지가 거래율이 지금 종촌동 도랫마을에서 89건 중에 16건이 거래가 됐고요. 팔세가 5억 4천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단가가 낮아서 좀 거래가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3월 달도 도랫마을 1단지였습니다. 짜잔, 도랫마을 1단지부터 5단지 중에 세대수가 가장 많은 단지가 1단지입니다. 1단지가 좀 거래율이 좀 많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많이 거래율이 좀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랫마을 20단지가 그나마 거래가 좀 많이 됐고요. 5월 달부터 다시 회복세를 차지하면서 거래가 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총 46건 중에 19건이 거래가 됐는데 14단지가 거래가 좀 많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6월 달도 14단지가 거래가 좀 많이 됐습니다. 제 느낌, 14단지가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그 14단지에서 처분하신 분이 과연 어디로 진입장벽을 잡았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는 2부에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